오늘 판결 자체는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사단 검사 은행한테서 최근에 잇따라 전화가 왔다.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 선고 재판 결과를 살펴봐야 하겠죠. 자, 일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2심도 징역 4년 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는 1심에서도 유죄였는데 2심에서도 그대로 7가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였는데 이번에 2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전부 다 무죄는 아니고 일부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였던 것이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몇 가지가 다시 유죄로, 무죄였던 것이 유죄로 뒤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은 같은데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10분의 1 줄어든 게 이 사모펀드 관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이 사모펀드 입시 비리로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무죄가 나왔고요. 실제 이제 벌금도 이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5억 원에서. 이 이유가 자본시장법상 어떤 임원이나 내부자 같은 경우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경우는 이게 벌금이 과하게 부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실물 주권을 매입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이나 회피 손실금의 3배에서 5배 사이에서 어떤 벌금을 물리는데 주식 실물 주권 부분이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줄었고요. 또한 이제 7대 스펙 관련해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다 유죄가 나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김경록 씨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요것은 이제 증거인멸을 교사한 걸로 해서 유죄가 다시 그러니까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증거인멸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나 이거는 PB한테 시켜서 했던 거기 때문에 교사다. 이렇게 본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가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가 판결됐다는 거.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고 많은 여권의 인사들이 사모펀드 무죄다. 사모펀드 가지고 문제됐다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분들 사과하라고 말하는데 이분들 재판 판결문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승훈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일부 무죄가 된 겁니다. 이를테면 WFM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수했고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그중에 일부 거래건에 대해서는 12만 주였는데 네. 10만 주는 장외에서 거래한 거는 무죄. 네, 장외 거래는 무죄고 장내에서 거래한 것은 여전히 미공개 예. 정보 이용이고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을 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모펀드에서의 어떤 유죄 인정 범위가 줄어든 것이지 사모펀드가 무죄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오늘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이 사모펀드 범죄를 따끔하게 꾸짖은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서 그 자체로 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고 시장에 대한 불신 야기해서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했다.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를 혼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펀드는 무죄고 따라서 조국 펀드라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범위가 줄어든 것뿐이지 예. 이 7대 입시 비리도 아주 잘못된 파렴치한 범죄지만 예. 사모펀드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게 2심에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예. 자, 먼저 무죄로 바뀌었던 부분을 먼저 짚어봤고요.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7대 스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인턴, 공주대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단국대 인턴 논문 1저자 이 세 가지가 고대 입시에 활용이 됐다는 것이고요. 키스트 인턴과 부산 A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그다음에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이거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때 사용됐던 스펙들입니다. 이 7개 모두가 허위였다는 그렇게 판단을 1심과 2심이 공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7개 스펙이 전부 허위이고요. 2심에서도 전부 허위로 이제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상고심을 또 다퉈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법률 심사만 하는 겁니다. 법리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7대 스펙에 대한 허위로 일관되게 판결이 됐으면 이게 허위로 유죄가 확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아까 사모펀드는 무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모펀드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던 사람들 이제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만 똑같이 그러면 7대 스펙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 결백하다 주장했던 수많은 조국 옹호하신 분들도 이 1심, 2심의 일관된 허위 판결, 이 유죄로 나왔던 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1심, 2심까지 나왔으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대 입시 자체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체에 원천 무효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조민 씨가 몇 달 전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입학이 취소대로 다시 또 10년 동안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과연 될지 그게 귀추가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서울대 인턴십 그 위조가 이번에 2심에서도 판결이 됐는데 많은 언론이 관심 가졌던 게 지난 몇 주 전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 서울대 인턴십 위조와 관련해가지고 조민 씨의 친구가 그때 2009년 5월 15일 날 세미나에 나왔던 걸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이 번복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복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봐라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무죄가 입증된 거다 이야기했는데 재판부는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이라는 15일 동안에 서울대 인턴십이 활동이 전혀 없었고 인턴을 채용되지도 않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스타디를 받지도 않았고 그 세미나와 관련해서 지원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갔다는 거 말고는 그렇습니다. 갔다는 거 말고는 인턴을 활용한 게 전혀 없고 갔다는 건 그럼 뭐가 되냐면 그냥 아빠 교수가 참여하는 세미나에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게 인턴십을 했다는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7대, 7대 스펙이 1심, 2심 모두 허위로 판결을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국 전 장관이 좀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 여기 다시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이 2심 재판부가 그럼 과연 이 7대 스펙을 전부 다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위조하거나 조작을 한 것이냐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관여를 했느냐 이걸 궁금해할 텐데 이 서울대 인턴 이 증명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를 하고 정경심 교수가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국 전 장관이 관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개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 내용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대 스펙 중에 5가지는 정경심 교수가 주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중에 2개 서울대 인턴십 위조하고 부산 A호텔 인턴십 위조는 조국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개인 재판 쪽에서도 저 2가지가 만약에 지금 이번에 나온 정경심 교수의 1심, 2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판결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주동적으로 했던 2가지의 이 허위 인턴십 위조는 만약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도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법정 구속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신병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10년 전에 그 입시 제도 하에서의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의 관점으로 이것을 업무 방해로 재단하는 그 시각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에 답답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재 해석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를 끊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근데 옆에 차도 딱 속도 위반을 했어요. 뭐 저 차는 안 잡고 내 차만 잡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네. 과거에는 다 저런 것이 통용됐던 시절인데 왜 유독 나만 갖고 그래?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저렇게 화는 낼 수 있겠죠. 자신의 이제 가족들하고는. 그렇지만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10년 전 입시 제도화에서 실제 스펙 쌓기를 통해서 어떤 지인 찬스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 인턴을 한 2, 3일 갔는데 일주일 걸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 남들도 다 그랬는데 라고 하는 건 적절한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국민들을 향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실은 이런 조민 씨의 어떤 스펙 같은 경우는 실은 부모가 어떤 학교에 있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실제 받기 힘든 스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못 받는 스펙들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쌓아놓고 이게 뭐 마치 뭐 과거에는 당연한 거였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각으로 이제 상고심도 또 접근할 수 있는데 뭐 결코 뭐 별로 판단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저 김칠준 변호인의 저 이야기는 정말 자기들끼리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다 그랬는데 뭐 어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편의적으로 합니다만 그 네트워크에 끼지 못하는 99%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땅을 칠 일입니다. 10년 전에 그때 강남은 다 그랬다? 그러면 10년 전 강남에 살지 않은 99%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를 하고 있고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국대 교수랑 또 한영예고 다니는 또 학부모끼리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끼리 서로 스펙 품앗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때는 다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것도 이승훈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정말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변호인의 논리지만 더 분통 터지는 것은 그 스펙 품앗이에 끼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중에서 또 위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났던 이 표창장 위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위조를 하는 경우는 어느 부모가 감히 법을 어겨가면서 자식을 그 스펙을 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서요. 교수끼리의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일반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인터넷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자체도 그런 어떤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없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공정하지 못한 차별로 보이겠지만 적어도 그런 기회를 조민 씨가 부모 덕분에 부여받았다면 가서 열심히 인턴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키스트나 공주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름아름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성실하게 인턴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그 밥숟가락도 안 떠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년 전에 입시 관행이라고 말하는 건 언어 도단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해운대 A호텔이나 서울대 인권법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고 정경심 교수가 행사했다고 판결문에 이제 적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학교에서 또 수많은 제자들 가르칠 텐데 딸을 위해서 컴퓨터에서 그걸 위조하면서 어떤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정도는 강남에서 다 하는 거니까 나도 위조해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이 한인섭 교수입니다.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인데요. 조국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스승과 제자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섭 교수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전결 허락한 적 없다. 나는 이러한 인턴 증명서가 나가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스승마저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변명이 더 가능하단 말입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전략을 바꿔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소한 형량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면 그 태도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학원의 의전원에,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갔던 것,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갔던 것 자체에 많은 스펙들이 허위로 이용됐기 때문에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WFM 등등 여러 가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일부 유죄 받은 게 굉장히 뼈아프겠지만 이 딸의 미래와 관련돼 있었던 입시 비리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